육식갑자 10간 심리학. 육식갑자를 이루는 데는요, 10가지 천간과 12가지 지지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육식갑자를 이루잖아요. 그 중에서 천간은 정신적인 구조에 의한 십성을 움직이게 돼요. 그게 바로 타고난 우리의 본성을 찾는 그런 심리학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동양학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이 타고난 심리학, 운명학적인 본성을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천간을 이루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 중에서 10간의 정신구조는 어떻게 변화를 돼가면서 사람의 본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기로 해요. 먼저 갑목의 정신적인 구조를 한번 같이 보기로 해요. 갑목이라는 그 사주 8글자 중에서 자기 일간이 이렇게 일간이 갑목을 이룬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갑목을 이룬 사람들의 원래 타고난 성정은요, 비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성향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 동전에도 양면성이 다 있듯이 이렇게 갑목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앞모습, 이걸 표면심리라고 해요. 외향성, 어떻게? 외면심리는요, 비견을 가져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심리는요, 자, 내재심리는 편재성을 갖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갑목이 원래 가지는 그 성정은요, 일단은 자기 주관적인 게 강하고요. 갑목이 상징하는 커다란 나무라고 하는,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나무의 상징인데요. 이 나무의 자체가 일단은 누구랑 같이 커나가면 나도 같이 클 거야 라고 하는, 옆에서 그 땅의 뿌리를 받아 먹어가면서 이렇게 태양을 같이 받아가면서 커가는 비견의 역할을 합니다. 비견의 역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라이벌 의식입니다.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줄비자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쭉쭉 성장해 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바로 비견의 심리입니다. 10가지 천간을 10성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견에서는 비견이 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윤조의 십성론을 꼭 한번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갑목의 원래 성정은 비견인데 비견이 극하는 그 반대적인 극부적인 게 있어요. 비견, 자, 천간에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그 다음이 편재, 정재인데 이 비견이 극하는 게 바로 편재성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적인 급부에는 꼭 편재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동전의 뒷면처럼 우리 등의 뒷모습처럼, 사람의 등의 뒷모습처럼 겉으로는 비견적인 게 굉장히 강하지만 갑목의 사람들의 속을 들어가 보면 그 편재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편재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조의 십성론을 꼭 보고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편재성,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재물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여자에 대한 집착도 아주 강하게 되게 됩니다. 일단은 나무처럼 뻣뻣한 몸이라도 일단 어디에든 뿌리를 받고 싶어하는 성정, 어디든 자 쭉쭉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성정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나무로 본다면 이 몸통이 갑목인 거고 그 줄기가 을목인 거니까 같은 한 나무에서라고 본다면 같은 성향을 또 갖고 있겠죠. 자,
그것도 갑자일주냐, 갑인일주냐, 갑오일주냐, 갑신일주냐, 갑진일주냐, 뭐지? 마지막 갑술일주냐에 따라 다 다르게 작용되니까 그거는 2020년 경자년 갑목일주를 중심으로 할 때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요 기본 심리만 보세요. 이제 을목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을목은 타고나게 겁재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을목은 잔디 같은 존재, 꽃 같은 존재, 작은 꽃, 화초 같은 존재, 잡초 같은 존재, 이런 아이들이 모두 다 을목이거든요. 을목의 가장 큰 성정을 해서 외향적인 걸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빈틈이 없는 겁재, 남의 것을 일단은 뺏어오고 싶어하는, 꽃 말고 잡초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꽃 말고 잡초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바로 을목이 그런 근성이어서 제가 만난 그 여러 명의 정치인들도 을목이 굉장히 많았고, 을목이 어디서든지 자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심리도 강해서 이름을 겁재라고, 외면적인 심리를 겁재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한 약한 나의 몸 하나가 살아서 남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역량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 반대적인 급부는 조금 전에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에서 이 비견이 극하는 것은 편재고, 이 겁재가 극하는 것은 정재라고 보았을 때 이 반대적인 급부, 그 속에 있는 게 정재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갑목보다는 아까 편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것과 경쟁하고 싶어 했던 그 갑목보다는 을목의 심지는 그 내면적인 30%의 기운. 자, 표면적인 게 70%예요. 외면적인 게 30%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좀 더 냉철하겠죠. 좀 더 이성적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때 나갈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알뜰하고 꾸준한 재물을 형성해가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큰 돈 안 써요. 왜냐하면 갑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소심한 면도 있고 겁도 많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을목의 위력은 아주 강해져서 이 두 마음이 이게 플러스극, 이게 마이너스극으로 작용을 해서 두 마음이 합체가 된다면 남의 돈에 크게 욕심내지도 않고 적당한 부분에 내가 받을 건 꼭 받고 주고받는 심리도 확실한 거죠. 을목은 은간이기 때문에 내면 심리 역량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 30% 7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갑목은 70%가 정확하다면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음목이니까 여기서 좀 더 강한 성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이렇게 다 있겠죠. 을유까지. 또 마지막에 뭐가 있어? 신유술, 해. 을의 일주가 있겠네요. 을의 일주까지 전부 다 2020년 경자년에 대해서 풀어드릴 때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 전초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병화의 심리를 보여드릴게요. 병화의 정신적인 구조는 자기 발산력입니다. 자기 발산력의 십성론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가장 중요했던 거 식신이 있죠. 식신. 일단 표출하려고 하는 능력.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이 표출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는 불꽃이 확 불살라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화의 성정 중에서는 인이 예지 신 중에서 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질이 아주 급할 땐 급하더라도 예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할 때도 조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좀 급하게 말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실수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구설수에 많이 오른다던가
좀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식신이 극하는 작용이 뭘까요? 식극관이죠. 식극관. 그래서 편관적인 게 30%가 저 뒤에 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활발해 보이던 그 사람이 편관을 가지니까 자기를 또 조절하려고 하는 그 느낌도 가지고 있고, 사주에 관이 또 이렇게 많다면 또 여러 가지 작용이 되겠죠. 게다가 그 병화일주인데 관이 고까지 돼버린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주는 워낙 다양하니까 오늘은 요거만 보세요. 이제 정화의 심리입니다. 정화는 정신적인 구조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자체가 상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상관은 무엇을 갖기 때문이라고요? 상관이란 뜻 자체가 관을 극한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상관, 경관은 위하 백단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 말처럼. 이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화가 가졌던 그 식신보다 좀 더 자기를 내보이기를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막상 못하고, 이런 단점도 있고 좀 합리적이에요. 좀 더 병화보다는.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칼 들고 막 앞에 혼자서 뛰쳐나가는 게 병화라면, 정화는 칼을 좀 갈고 나가야지, 요 정도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정화일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해주다가 정화가 화나면 아주 불바다를 만들어버릴 정도로 다 싹 쓸어가 버립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제 그 내면의 심리, 정관인데, 정화일주들이 좀 더 점잖해 보이는 이유가 이 바로 속심리, 내면의 심리, 정관 때문이에요. 정화도 일단은 정관적인 면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타고난 감성적인 면, 이 상관적인 면, 이것을 정관이 잘 유지해 준다고 그래야 되나, 보수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화의 심리. 그래서 정화일주를 가진 여자들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자기는 이러고 싶은데 또 막아야 될 것 같고, 약간 양면성이 강해요. 병화가 저돌적이라면 정화는 좀 더 이렇게 날뛰지 않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에서 항상 괴롭겠죠? 제가 만난 정화분들도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 정화일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정관이 더 병화보다 음이 더 많이 작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관이 더 강해지는 거죠. 또 하나, 정관이 가지는 정확성, 또 정직성, 포용성,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상관의 이기성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는 정화일주였거든요. 이제 무토일주 심리들을 볼게요. 무토일주들은 타고난 기운이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편재는 뭘까요? 재물재자를 쓰잖아요. 그죠? 재물. 큰 재물을 탐내는, 이 무토일간 자체들이 워낙 큰 산 같은 사람들이라서 조그만 재물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원하긴 원하겠지만 만족을 못해요. 이 계곡 속에 개수까지 이렇게 흐른다면 무게아파의 기운으로 참 아름다운 계곡이 되겠네요. 그죠? 무게아파의 기운으로 그런 걸 이루고 있고, 그게 합이 된다면, 무게합을 이룬다면 그 편재를 좀 더 쉽게 자기가 토국수를 통해서 하겠죠. 편재가 극하는 것은 비경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편재가 극하는 것은 편인을 극하더라. 아이고, 여기. 여기에 같은 편끼리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무토의 심리는 그래서 편을 가졌기 때문에 딱 봐도 정관이나 정인 가진 것보다는 좀 더 극단성을 많이 갖겠죠. 그죠?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무토 입장들이 큰 부자들이 많다. 딱 봐도 그렇게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무게합과까지 이룬다면 마찬가지겠죠. 그죠? 무토일간은 실제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하고요.
편제를 가졌으니까 무토일간들은 대부분 호생남이 많습니다. 여자 편제가 애인이니까 그죠? 정제가 아닌 편제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목이나 요런 그죠? 을목이 가졌던 이 다정다감함의 바람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무토일간이 가진 바람기는 좀 더 묵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글씨를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 머릿속에 조합을 잘해야 되는데 말도 잘해야 될 텐데 그죠? 함부로 말했다가 무토분들이 나 아닌데요 하면 참 그것도 큰일인데요. 어찌됐든 무토분들은 좀 더 다정다감한 바람기보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애인을 만났는데 뭐 막 선물 공세도 안 해. 그런데 여자들이 좋아하네? 아, 뭐 돈이 있다고 느끼나?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 반대 성향에는 편인성도 있습니다. 자, 이 편인성은 또 어떤 심리를 갖게 될까요? 큰 산 속에는 큰 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따만한 큰 산 지나려면 작은 산을 하나 꼭 넘죠. 이게 바로 편인성, 무토가 가진 편인과 편재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작은 산의 집착력, 집중력, 또 다른 하나의 필이 꽂히면 그거에 한참 몰입하는 성향, 또 꿍꿍이가 좀 많은 성향, 잔머리가 좀 돌아가는 성향, 이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겠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큰 산처럼 우직하면서도 큰 산처럼 고독하면서도 메아리가 막 저절로 가슴속으로 울려지는 듯한 말 조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듯한 이런 분들이 바로 무토일간들입니다. 뭐 무자일주, 무인일주에 따라 또 다 달라지겠죠. 이제 기토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토는 무토의 그 무모함보다는 기토는 좀 더 집중력, 정제, 재물은 재물인데 고지식한 재물, 정직한 재물 이렇게 그래도 어찌됐든 물질에 대한 집착은 재성을 가졌으니 좀 더 타고나게 기토의 본성은 이래요. 정제를 깔고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타고나게. 그런데 만약에 기해일주라면 어떨까요? 정제에 원래 본성이 정제인데 또 기해일주 또 가졌으면 또다시 이렇게 정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제의 정제, 아이고 깐깐대왕이겠다 그죠? 또 뭔가를 욕심 꾸러기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취하는 것도 많아요. 기일주들이 그래서 부자가 많다고 해요. 게다가 해무가빔이라고 하는 여기에 저것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해무가빔이라고 하는 지장간까지 딱 있으니까 갑기합토가 이루는 딱 그 시간에 그게 발현되는 시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기해일주들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꽤 있다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 반대 기토일간들은요. 정인일주가 그 3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는 음간의 특징이에요. 그 내면 심리예요. 그래서 기토일주들은 아까 무토일주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바르고 인정도 있고 무토일간들이 한 칼에 잘라낼 수 있는 걸 기토일간들은 그렇게 이렇게 모질지도 못합니다. 정인적인 성분이 어떨 땐 더 작용돼요. 그럼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면, 정제성의 이기적인 면과 막 취득하고 싶어하는, 갈취하고 싶어하는, 벌고 싶어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정제의 기운이 정인에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또 조율하고 재물에 애착을 갖고 있다가도 또 이건 아닌데 하다가도 그래서 로또를 샀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토일간들일 거예요. 자, 이제 경금들이 가지는 정신적인 구조를 한번 볼게요. 경금은 타고나게 숙살지기의 기운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관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큰 칼을
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구리에 큰 칼 하나 차고 있는 경금들. 그래서 잘못 말하면 자, 그 목포파 깡패 뭐 이런 말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파라고 그래 그런 거. 서방파 감독, 그 감독이라고 하나요? 깡패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우두머리. 그죠? 그런 분들이 바로 편관을 갖고 있고, 게다가 그 와중에 편관격까지 이루었다면 아주 그냥 끝잔토론자들이 많겠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편관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얼굴형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리버리한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수의 여자들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얼굴이 좀 신금 여자들은 하얗고 예쁘고 막 이런 여자들에 비해서 경금 일주 여자들은 예쁘긴 예쁠 수 있어요. 금은 금이니까 원석은 원석이니까 예쁘긴 예쁘되 때 묻은 원석 이렇게 신금처럼 다듬어지지 않아서 이게 투박한 원석, 그러니까 피부도 신금보다는 좀 까칠까칠 이렇게 한데 그래도 예쁘긴 하고, 남자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아까 그 깡패 우두머리 그런 분들도 인간성 좋을 때는 엄청 좋다면서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일수록 속마음은 아주 착한 그런 마음이 또 숨어 있는 거죠. 내면 심리에, 음의 내면 심리에 깔려 있는 거죠. 자, 편관이 극하는 게 바로 비견이에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누구를 극해줄까요? 금이 목을 극하죠. 자, 금이 목을 극할 때 이게 목일간이라면 걔가 비견이 되는 거예요. 간목이. 그죠? 간목이 비견이 되는 걔를 극해주는 편관. 그러니까 내면에는 이 심리가 꼭 깔려 있는 거죠. 두 마음이 결합되어서 편관이 평생 편관만 가지고 산다면 진짜 세상 살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 비견 속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의협심도 강하고 뭐 강경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비견이라는 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친구를 되게 중요시하고 의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두목들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순간 생각한 건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자꾸 깡패해서 죄송합니다. 깡패가 찾아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경금은 아무튼 그 대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신이 있죠. 신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법 쪽에서도 변호사 말고요. 만약에 검찰이라면 경금 같은 경우 딱이겠죠. 그 와중에도 모든 편관이 다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금 편관은 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영화 중에서는 그 추격자 뭐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영화 속의 인물들도 분명히 경금의 편관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네요. 그것도 또한 경호일주냐 경술일주냐 경신일주냐 경신일주 또 장난 아니겠다. 그죠?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신금일주의 심리를 볼게요. 신금일주는 딱 봐도 빈틈없어 보여요. 정관적인 그 기질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에 많다고 했잖아요. 철두철미하고 빈틈없고 합당하게 남을 위할 줄도 알고 또 겉모습은 차가워 보이지만 이런 정관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딱딱딱딱 끊어서 끊고 맺고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 바로 신금입니다. 그 반대적인 경우는요. 겁재적인 정관이 극하는 현상, 편관과 정관은 비견겁을 극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겁재를 정관이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신금이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겁재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겁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살고 하는 특징도 있거든요. 왜 군겁쟁제란 말 들어보셨죠? 겁재가 군겁을 이룰 경우에는 정말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신금일주인데 겁재가 지지에, 이제 이게 내면 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지에 겁재, 비견 이렇게 쫙 깔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 건드렸다간 사생결단 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경금은 큰 칼을 이렇게 옆에 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금은 아마 내면 속에 비수처럼 은장도 하나씩을 딱 가슴에 품고 산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언제 찌를지 알 수 없지만 웬만해서는 자기 심리를 드러내진 않지만 겁재로서 확 찔러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걸 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심리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임수의 심리를 한번 볼게요. 임수의 심리는 양의 마음으로는요, 표면 심리의 편인성이 나타나고, 이게 양간이잖아요. 음간이 아니고 양간이니까 편인성이 음간으로 나타날 때 또 좀 난데, 이렇게 극단적인 집착력, 바닷물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죠? 그 속을 알 수 없죠. 바닷물. 임수의 가장 큰 특성은 속을 알 수 없는 스타일. 그래서 바닷물이 왜 온갖 냇물에서부터 흘러온, 강물 지나서 흘러온 모든 그걸 다 쓸어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성은 짠물은 변하지 않는 그런 성정을 가진 것처럼 임수일간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웬만해선 자기 그걸 잘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수의 일간이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편인성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깊이 파헤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까지도. 그 편인성인 때문에 절대적인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죠. 그런 건 저 바닷물 깊숙이 꽉 채우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파도가 쳤다가 잠잠해졌다가, 그래서 임수도 약간 잘못 상대하면 아주 두려운 존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겉모습에 아무리 웃어줘도 그게 웃는 게 아니고, 아무리 겉에서 울고 있어도 파도가 치면 좀 극단성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반대 심리적인 거는요, 식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신. 편인이 극하는 게 편인 도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식신을 극한다. 밥그릇을 뒤엎는다. 그게 바로 나머지 30%의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이 숨겨져 있던 이 만약에 울분의 감정, 무슨 감정이 있다면 그걸 식신으로 언젠가 한 번은 꼭 표현을 합니다.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궁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실은 편인성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독이에요. 고독.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고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고난 상황이 아마 무토일간보다 더할걸요. 무토일간도 약간 그런 고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인성은 원래 자기가 타고난 그런 것이 바로 임수일간의 편인입니다. 또한 임자일주냐 또 임오일주냐, 완전 극과 극이죠. 그죠? 임오일주는 임자일주보다 임오일주는 완전히 또 다른 면을 보일 거예요. 그런 거는 2020년 경자년 운세로 볼 때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계수의 심리입니다. 계수는 타고난 게 편인이 아니라 정인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 보면 수의 기운이 없으면 참 태어나기 어렵죠. 그게 바로 수생목 해주고, 목의 기운이 있어야만 나무 부부에서 불을 만들고 목생화가 되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오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어머니,
온 우주의 어머니 같은 역할의 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의 역할. 그러면 정인의 성품은 어떤가요? 굉장히 바르죠. 바르고 올곧고 생명을 길러내는 마음이고 이렇게 물이 가진 성정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수일간의 여자들은 그래서 격을 잘 갖추었다면 정인격들이 되게 많아요. 또 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 그건 격국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계수의 본성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반대적인 거 정인이 극하는 것은 상관이다. 와 좋다 그죠? 이 나쁜 것을 극하는 거니까 원래 본성적으로 관을 극하는 애를 정인으로서 극해줄 수 있는 본성적인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수일간의 문제는 정인을 많이 쓰느냐 상관을 많이 쓰느냐 그건 자기 마음 공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양적인 게 70%, 음적인 게 30%, 그리고 음간의 경우에는 이게 더 70%가 나타날 때가 있다 했는데 이 70%가 나타나는 걸 마음 공부를 하면 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사람인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는 아 그래 나를 미워했던 사람마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감히 나를 배신하고 가? 이러면서 술 한잔 마시면 확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 상관의 마음을 정인으로 다독여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두 마음이 결합된다면 계수일간 사람들은 어찌됐든 바른 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재주도 좀 많이 갖고 태어났고 타고나게 지혜로우니까 공부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간목이나 을목이 가진 그 타고난 인성 있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개 본성 있죠? 십성론으로 보는 거 말고 또 오행론으로 목의 특성이 가진 그 공부와는 또 좀 다른 지혜의 공부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타고난 공부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보일 거예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십성론을 통해서 그 십간의 각자의 성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나름 재미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세력을 통해서 나는 어떤 특성을 가졌나 한번 꼭 보시고요. 이제 이어서 2020년 경자년 간목이 살아갈 방법, 을목이 살아갈 방법 다 하나하나 풀이해 드릴 때 함께 박수 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